나도 내 장사 해야지. 나도 책 좀 읽어야지. 나도 운동 시작해야지. Someday never come.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저는 글을 쓰다 보니 유튜브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구독자가 60명인데 글을 쓴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구독자가 60명이나 된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10년 정도 뒤에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글을 쓰다 보니 10년 후에 하고자 했던 일을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은 글을 쓰십니까? 다이어리에 적는 일과 반복하는 일상을 적는 일기, 사유를 통한 블로그 글. 오늘은 한근태 작가님의 글쓰기 특강, 저서의 내용과 저의 생각을 함께 전해드릴게요. 얼마 전 작가님을 뵙는 자리에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에는 딱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글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말이죠.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작가의 꿈을 가진 사람들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들이 써야 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두루 생각을 할 시간을 만들고자 사유를 합니다. 또는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사색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렇다면 쓰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쓸까? 작가님께 질문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결국 글이란 대부분이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호기심도 알고 있는 게 있어야 궁금한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장사를 하면서 나는 언제가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였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글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처음도 배우기 시작한 시기도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1년 전, 2년 전보다 알고 있는 게 많은데도 저는 이달이 시작된 첫 주부터 새로운 사실과 접목해야 할 지식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알고 있는 게 있어야 궁금한 게 생긴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알기 위해선 글을 써야 하는 거예요. 글을 쓰기 때문에 더 알아야 하는 게 생기는 거죠. 한근태 작가님은 다양한 책을 쓰셨습니다. 자기계발, 몸 관련 책, 인사 관련, 리더십, 글쓰기 등등 50권이 넘는 책을 냈는데 처음부터 모든 분야에 완벽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저 관심이 있으니 그 분야에 대한 글을 썼고 쓰다 보니 전문가가 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어느 분야도 실제로 가장 확실한 무기는 전문성이기 때문이죠. 전문가가 된 이후여야만 책을 쓰는 것이라 생각했던 저로서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내공이 있어야 책도 쓰는 것이지만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프레임을 깨고 생각해봤어요.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된다. 작가님의 말씀처럼 책 자체가 최고의 자기소개서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글을 쓰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바로 내 주제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궁금한지 알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글 쓰는 게 어려운 것도 배울수록 더 느낍니다. 그리고 세상에 고수가 많다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며 즐거움 혹은 괴로움을 느끼면서 점점 전문가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글을 쓰는 큰 목적은 바로 성장인 거예요. 지식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거죠. 혼자만 아는 지식보다 나누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지식인 본연의 임무라고 합니다. 그 신진대사의 중심이 글쓰기인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책 읽을 시간이 어딨냐,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장사를 할 때도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 장사 미천은 책만 한 게 없거든요. 책은 시간이 남아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봐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버는 것? 과연 그게 사업의 목표인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이 영상을 볼 이유는 없겠죠. 노동해서 버는 게 아니라 공부로 내 삶을 성장시키고 구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도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말이라 생각하고요. 한근태 작가님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생기면 바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책 쓰는 걸 택한다고 합니다. 예일대 물리학과 라무르티 샹커 교수도 책을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무언가 제대로 알고 싶을 때 책을 쓴다고 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공부란 얘기겠죠. 영국의 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할까?
당연히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죠.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쓰는 사람,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까요? 당연히 글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변화하고 싶다면, 전문가가 되고 싶거나 현재의 능력을 더 키우고 싶다면 무조건 글을 쓰셔야 합니다. 실제로 만난 작가님은 제게 일신 후 일신 하라고 하셨습니다.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지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정말 먼지 같은 사소한 행동 메모를 통해서라도 글쓰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외식업을 운영하지만 글쓰기는 정말 요리와 닮아 있습니다. 재료 준비에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글을 쓰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미리 재료를 준비하고 글을 써도 되지만 글을 쓰면서 재료를 찾아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족하면 찾아야겠죠? 저는 이 과정에 정말 큰 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아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이 없는 이유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책을 볼 이유가 없고 무언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배움에는 중견이라는 게 없습니다. 늘 초보만 있을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초보예요. 돈 벌어서 기부한다는 말, 출세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말, 열심히 해서 책을 쓴다는 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책은 오히려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쓰기 좋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단어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글쓰기를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대강하세요. 대강이라는 말은 어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물의 가장자리로 굵은 줄을 벼릿줄이라고 하는데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란 뜻도 있습니다. 큰 줄거리를 파악해서 사물과 이를 슬기롭게 총괄한다는 단어입니다. 무심하게 대강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내일은 그저 또 다른 오늘일 뿐입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해요.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정도 글을 쓸 시간을 마련할 수 없다면 그때마다 자신에게 말하세요. Someday never come.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